저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면 보수 재건이 요원하게 될 것 같은 압박감에 승복한 결과입니다. 처음엔 당의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당내 투쟁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 창출해야 하는 우리 당면 과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우파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21대 총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창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한국당이 보수 우익의 중심이 되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저토록 처절히 외치고 있는 우파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한다고, 3년 여름 폭염이나 혹한에도 아랑곳 없이 서울역에서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에서 교보문고 등 광화문 일대를 돌면서 태극기를 흔들어 왔던 정통 우파 시민들의 오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특히 자당의 대통령 불법 탄핵에 동참해 보수 괴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탄핵 찬성 의원들의 경우 저마다 잘못을 고하고 용서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때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우리도 함께 용서를 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탄핵이 거대한 정치 음모와 촛불 쿠데타 등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산에 날조된 정황이 갈수록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탄핵 백서를 제작하자고, 그래서 탄핵 기록의 왜곡을 막자고 반복해서 말해왔고 황교안 대표께도 이를 당부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당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 나라도 태극기를 사랑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명한 우파 정책으로 그들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보수 정권 창출을 기대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8인이 보수 분열이니 공천받기 위한 꼼수라느니 차마 옮기기가 민망할 만큼 상스러운 욕설과 저주성 악담들이었습니다. 그 험한 말들이 제 본인을 왜곡하면서 횡포를 부릴 때 속이 상했지만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순응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동지의 인연을 나눴던 몇몇 동료 의원들이 처세술도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당시 그들이 박 대통령 앞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 기억에 너무도 생생한데 달라진 표정으로 세상 인심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면전에서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울 적이 아니라 서로의 정치 영역을 품앗이로 확장해줄 한 식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장도를 기원한다, 통합의 큰 물길에 다시 만나자는 등 격려의 문자로 위안을 준 후배들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먼 훗날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탈당을 만류하면서 모 의원이 공개적으로 창당의 정치적 대의명분과 가치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질문에도 답하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신당 창당의 가치는 정통 우파의 선명한 정치 결사체의 구심점이 되어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3년 동안 태극기를 흔들어온 정통 우파 지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우리의 대의명분이자 직면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당 창당을 보수 분열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으로 평가되는 것이 옳습니다. 당장 정의당, 민평당 등 여당인 민주당의 뜻을 함께하는 여야 사당이 하나가 되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니 한국당을 패싱한 채 국회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국당 혼자 어떻게 보수우파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비록 당을 떠나지만 애국의 길, 보수의 길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치를 개인의 영달이 아닌 역사 앞에 떡떡한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겠습니다. 모처럼 저의 충심을 해량해 주시고 격려와 배려의 눈길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